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누굽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야 부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법률혼입니다. 바로 법률혼이 정상적인 부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것이 바로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부부지간에 민법 규정에 의해서 협의혼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디에다 합니까? 가정법원에다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정법원에다가 협의이혼 하겠다는 의사 확인 신청을 제출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요,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하는데 숙려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혼 숙려기간 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진지하게 고민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또 이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런데 부부간에 자녀가 있을 때는요.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 숙려기간이 길어집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심사숙고 한번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요. 이혼 숙려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거쳐서 바로 협의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 당사자 간에 협의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인해서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결과적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다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죠. 협의이혼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혼 청구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되는 경우는 민법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판례에도 이혼 사유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것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일방을 유기할 때입니다. 유기라는 건 내다버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니까 시어머니나 또 시아버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시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부모가 되겠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았을 때. 3년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도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6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중대한 사유는 대부분 판례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중대한 사유는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데요. 배우자의 어떤 범죄 행위가 있을 때, 또 이유 없는 성생활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부당한 피임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누군가 배우자가 성병에 감염이 됐다던가, 아니면 배우자 중에 누군가가 불치에 정신병이 있는 것, 아니면 성격 차이와 예정 상실의 회복 불능이라든가, 또는 장기간 사실상 별거를 한다거나, 혼인 전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경우, 또는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앙적인 것이지요. 또는 뭐 부인이 광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든가, 또는 마약 중독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장기 복역 중에 있다거나, 아니면 무절제한 낭비벽이 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계속적인 외박과 도박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성실한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친 사치의 방탕 등이 그런 지나친 사치의 방탕 생활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부당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판례에 나오는 거 말고요, 이런 중대한 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거,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어떤 거냐? 부인이 임신이나 출산 불능입니다. 아니면 무정자증이라든가, 단순한 감정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다든가, 단순한 이혼을 합의하는 경우, 아니면 불가피하게 남편이 흡연 행위를 한다거나, 또 배우자가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편과 부인 간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좋아요. 협의 간에 이혼을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협의 이혼하게 되면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을 수도 있고 부인한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협의 이혼이 됐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남편은 부인에게 뭘 줍니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네.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만약에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남편이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이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위자료로 현금 5억을 주었던 10억을 주었던 1억을 주었던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위자료 대신에 뭐 아파트도 주고 뭐 상가 건물도 주고 토지도 주었다면 이건 뭐냐? 대물변제입니다. 이건 매매가 아니죠. 소유권 이전이 매매가 아니라 대물변제입니다. 위자료 대신에 부동산으로 주었다, 물건으로 주었어요. 대물변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물변제하게 되면은요, 남편은 무슨 세금 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위자료로 아파트, 상가, 토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면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었다면은 이건 대물변제지만 양도소득세는 이건 비과세가 됩니다. 왜?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1세대
2주택입니다.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에게 위자료 대신에 아파트를 대물 변제했다면 당연히 남편은 뭘 내야 될까요?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나 1세대 1주택일 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남편이 부인에게 대물 변제했을 때 그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협의이혼하면서요. 협의이혼하면서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합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소는요, 민법 839조의 2에 나옵니다. 네.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하는데 이렇게 남편하고 부인하고 말이죠. 협의이혼하면서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상 남편하고 부인하고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법에서는 839조 2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은요,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소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야만이 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다. 남편이 부인에게 어떻게 주겠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리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살다가 협의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을 주로 남편 재산의 50%를 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부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또 결혼 연수라든가 또 부인의 행동 반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남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부인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통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이 몇 년이냐 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는 지분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 한 채예요. 그럼 한 채가 5억이라면 50%면 얼마입니까? 2억 5천을 줘야 되는데 남편이 담보 설정했던 빌렸던 어쨌든 현금으로 2억 5천을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결혼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집을 마련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봐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이죠. 결혼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샀습니다. 그렇다면 결혼기간이 짧다면 이런 재산분할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길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결혼기간이 길다면 그 남편이 취득한 재산을 부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기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집값이 올랐다. 5억 주고 산 재산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10억이 되었다면 가격이 뛴 것만큼도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도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산에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당연히 담보대출 빚은 공제하고 재산을 분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산 분할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남편하고 부인하고 말이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아파트로 주게 되면 대물변제로서 세금 내야 되니까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위장이혼.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남편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인도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아니겠습니까?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아니면 남편이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하면서 부인에게 1주택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남편이 하나 가지고 있고 부인도 하나 가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이니까 하나 팔면 세금 나오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바로 이장 이혼하는 거지요. 그러면 각각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장 이혼으로 발칵이 되게 되면 들통이 나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또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의 가산세가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혼해놓고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위장이혼 아니겠습니까? 자, 설령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이혼하게 되면 남남인데 부부지간에 또 카드를 같이 공동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내용 보면은 여러분 그 내용을 과세관청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지는 그 배우자들의 카드라든가 휴대폰 사용 등을 통해서 생각보다 과세관청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장이혼 잘못하면 크나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이혼 해가지고 과세 당국으로부터 적발이 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혼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재산분할 청구요.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하게 되면요, 이거는 증여도 아니고 이거는 양도도 아닙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예. 재산분할 청구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대물변제하게 되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부인은 취득세를 내는데 재산분할 청구해가지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남편 재산이 부인한테 일부 넘어갔다. 이거는 양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물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대물변제, 협의이혼하면서 물건으로 줬다면 대물변제로서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나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서 재산을 받았다면 그건 양도가 아니고 증여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